반갑습니다. 우리 3단원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 본 통일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의 북한 이탈 주민 생활에 설명할 수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삶에서 통일의 과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 이탈 주민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자, 한국으로 오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유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생활 문제와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난이나 식량난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 추구 같은 경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자유가 또는 평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2단원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탈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의 어려움입니다. 탈북자 분들이 이 한국에 왔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탈북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그리움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탈출 과정에서 충격과 상처 그리고 잡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탈출 과정에서 안전하게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계선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 군인에게 잡히게 되거나 또는 다른 나라 이제 경찰에게 잡히면은 다시 북한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실제 탈북자민들 중에서도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생활에서의 두려움과 편견과 차별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탈북자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과 차별 등이 발생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라고 했었잖아요. 집단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보다는 약간 좀 자유롭게 또는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의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가치관에 의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배급 사회죠. 배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즉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외래어라든지 또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은 셀프인데 탈북한 사람들은 이 물은 셀프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많이 겪기도 하고 또 우리는 외래어를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북한이랑 한국이랑 분단된 지 한 60년에서 7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살아온 삶이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 경험을 하다가 한국에 갑자기 왔을 때 당연히 삶이 익숙하지 않겠죠. 그리고 북한에서의 학력, 자격 등을 갖추어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갖추어진 자격증 가지고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보수가 낮은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까 위에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러한 자격증을 갖추어도 자기가 갖추어진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순 뭐 노동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취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경쟁.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사회주의에서는 이 배급제라고 하는 시스템에는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월북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라고 해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탈북자민들의 생활과 임금 관련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생활 수준을 보면 중하류, 하류의 이제 계층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나 중상층으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근로입니다. 일하는 건데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일할 때 받는 임금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근속 기간이죠. 북한 이탈 주민들은 뭐 한 2년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주민들은 뭐 한 3, 4년 정도 되죠. 이렇게 한국인과 북한 이탈 주민들 간에 이러한 차별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보듬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과 아마 관련이 있을 텐데 청소년들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교육 과정에서 우리 북한과 한국 간의 교육 과정, 교육의 차이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투나 태도에 따라서 따돌림이나 그런 차별을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탈북한 학생들이 일반 학교, 우리랑 같은 일반 학교에 왔을 때 이런 말투나 태도가 달라가지고 이제 차별을 당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학교의 체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응을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측면에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 혹시나 탈북자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민족으로서 또는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에서 여권 통일의 과제예요. 즉,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약 3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탈북민들이 약 3만 명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약 2,500만 명이죠.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3만 명의 탈북민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제도적이나 우리들의 인식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약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와도 그러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통일을 위해서. 첫 번째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차별의식을 극복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다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우리랑 같은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우리랑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과거에 같은 한민족이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통일을 갖추어 나가야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분단 이후로 달라진 남북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약 60년에서 한 67년, 70년 정도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씩 비슷했지만 이제는 그 체제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달라졌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문화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만이 통일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적응해 가는 기간을 인내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적응해 가는 기간.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약 오랫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체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인내해줘야만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중에는 우리가 상호 이해와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한의 이지라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 동지라죠. 비슷한 거. 이지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를 말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단 이후에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통합을 방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통합을 방해하지만 이러한 문화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서 통일에 기반의 필수적인 과제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이 차이를 서로 이해를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서로 너와 나의 다름이라고 하죠. 이 차이라고 하는 거는 너와 나의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야만이 통일을 하는데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제도적 방안입니다. 정부 차원인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먼저 첫 번째가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을 통해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를 예상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의 적응하는 거죠. 적응할 때 필요한 또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탈북민들에게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해 줬을 때 나중에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사회 제도 체제를 배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 2년 정도를 여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정착금을 받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된다고 해요. 우리 통일부 자료에서도 보면 이러한 교육 또는 취업 또는 생활 이런 영역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제도적 준비를 갖추었을 때 풍요로운 통일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다. 즉,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바로 통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미루는 또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막상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또는 이제 형성을 해야 될지예요. 뭐 흔히 말하는 국기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또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왔을 때도 이러한 적응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준비, 이탈 주민들이 왔을 때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빠르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갖추어졌을 때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개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이 서로 상호적이어야만이 서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계를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전환이 되어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우리랑 같은 동포 또는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